안녕하세요. 습관 모임 5분 만에 운영자 고티입니다. 원래 인코였다가 이제 고티로 바꾸려고 이름을 바꿨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헤비 스터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그 중에서도 승자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자아 고갈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자아 고갈 이론을 알게 되시면 내가 습관을 할 때 왜 힘들었는지, 그리고 앞으로 습관을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 자아 고갈 이론은 2000년에 만들어진 거고요. 무라벤과 바우마이스터가 함께 주장한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통제력이나 의지는 무한히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노력하고 의지를 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하지만 이 이론을 기점으로 그러한 자기 통제력이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한 에너지도 전체 총량이 있기 때문에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의지력이나 에너지도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들이 했던 대표적인 실험은 뭐냐면요. 2007년에 했던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입니다.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요. 둘 다 같은 영상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나서 영상 위쪽에 간간히 글씨가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. 한쪽 집단에는 그 글씨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. 한쪽 집단에는 아무런 언지를 주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영상을 쭉 다 보여주고 나서 혈당치를 측정을 했더니 한쪽에 있는 그 글씨를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던 곳에서 혈당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아무런 이야기를 전달받지 않은 그룹에서는 혈당치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상에서 그 위쪽 글씨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신경을 쓰지 않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혈당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던 실험이고요. 한 실험은 뭐냐면 두 집단을 나눈 겁니다.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초콜릿을 준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이 초콜릿은 1시간 동안 절대 먹지 말고 참아보세요. 그러면 한 방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요. 한 방은 그 방에 그냥 초콜릿이 있었고요. 1시간 동안 그걸 먹지 않고 참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뒤에 양쪽에게 똑같은 그 퍼즐 테스트를 했더니 아까 전에 초콜릿을 두고 1시간을 참으라고 했던 그 집단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는 겁니다. 그 말은 아까 전이랑 똑같은데요. 이미 초콜릿을 먹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자기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에서는 그 자기의 풀 에너지를 쓸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죠. 그 후에 이 자아 고갈 이론은 여러 분야에 확대됐는데요. 그 중에서 놀스, 브레난, 리는 2002년에 정치학 분야의 이 자아 고갈 이론을 접목하게 됩니다. 그들이 했던 실험은 되게 재밌는데요. 일단 후보들의 홍보 동영상 7개를 만들어 놓습니다. 그 중에 하나를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하는 굉장히 악성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. 당연히 참가자들이 싫어하겠죠. 그리고 나서 실험 집단을 2개로 나눴는데요. 하나는 그 악성 홍보 동영상을 맨 처음에 배치하는 겁니다. 7번째 중에서 처음인 거죠.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을 했더니 당연히 그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2번째 실험 집단에서는 그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의 정치 동영상을 7번째에 배치를 했습니다. 그러면 앞서 6번에 걸쳐서 다른 정치인들의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설득되었거나 혹은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거잖아요. 그리고 나서 7번째 그 동영상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첫 번째 놨을 때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성향이 적었다는 겁니다. 이 말은 앞에 있는 6개를 보느냐고 에너지를 다 썼다는 얘기인 거거든요. 이렇게 자아 고갈 이론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에 전달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어느 파트에 적절히 하느냐가 상대방의 의지 상태를 고려해서 설득하기 쉬운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.
참 재밌는 이론이죠. 이 이론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. 습관을 하는데도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팅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의지를 사용하게 되면 정작 그 습관을 못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습관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할 때는 최대한 나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야 그 습관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습관을 하는 시간과 방법을 정해 놓는 겁니다. 그래서 해당 시간이 됐을 때 해당 방법으로 머리를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습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내 몸속에 남아있는 정해진 의지를 최대한 적게 쓰는 거죠.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. 원래는 이게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세팅을 했거든요.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중에는 아주 바빠서 생각보다 여유가 나지 않고요. 주말에 이걸 찍을 여유가 생기는데 그 사무실까지 가는 게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벽에 도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조명도 집에 따로 구비를 해서 이렇게 집안에서 찍을 수 있는 세팅을 한 건데요.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는 동영상을 찍는 부담이 훨씬 줄어든 거죠. 이것은 제가 역량이 많이 늘어서가 아니고 동영상을 찍는데 들어가는 의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습관을 하는 게 더 쉬워지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습관을 할 때 내가 이 습관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의 의지를 가장 조금 쓸 수 있을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습관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이렇게 자아고갈 이론을 알아두시면 내 에너지를 아끼는데 한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저는 고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